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새로운 코로나 방역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주 내 모든 미용실과 이발소의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첫 소식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발표한 새로운 방역 가이드라인, 보라와 빨강, 주황과 노랑 4단계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10만 명당 1일 확진자 수, 전체 검사 대비 확진자 비율을 토대로 나눈 것으로 기존의 위험 지역을 모니터링, 감시 리스트에 등재시키는 방식은 폐지했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 대부분은 가장 위험한 보라색 등급에 포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 58개 카운티 중 38개가 보라색 등급에 속하고 다음 단계인 빨간색 등급도 9개에 달합니다. 각 카운티마다 최소 3주 동안 확진자 수가 내려간 상태여야만 등급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내려가도 업소나 학교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선 또 2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카운티가 이번 4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역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강화하는 것은 가능해도 완화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부분적으로 업종별 영업 재개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미용실과 이발소가 최대 수용 인원 20%만 입장을 허용하는 형태로 실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소매업과 쇼핑센터들도 최대 수용 인원의 4분의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영업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른 등급 평가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홍콩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재감염되는 사례가 나온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에서까지 재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네바다주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코로나19에 재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홍콩에서 최초로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보고된 후 유럽과 인도에서도 해당 사례가 발견됐는데 이번에는 미국에서까지 재감염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네바다주에 거주하는 25세 남성은 지난 4월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이후 한 달여 만인 5월 말에 또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의 몸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형태가 각각 달라 재감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 또는 회복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할 면역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서 재감염 사례가 보고되며 코로나19에 다시 감염될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바이러스 재감염 환자들의 증상도 각각 다릅니다. 홍콩의 재감염 환자는 두 번째로 감염됐을 때의 증상이 첫 번째보다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네바다주의 남성의 경우 두 번째 감염 증상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혈중 산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병원에서 호흡질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벤더빌트 대학 의료센터의 전염병 전문가인 윌리엄 샤프너 박사는 재감염 사례가 늘어날 경우 강력한 백신이 필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마지막으로 나흘간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트럼프, 바이든 두 공화민주 대선 후보는 다음 달 TV 토론을 통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과 선거 유세를 합친 듯한 70분간의 연설에서 11월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Proud of the extraordinary progress we have made together over the last 4 incredible years and brimming with confidence in the bright future we will build for America over the next 4 years.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바이든 후보를 미국 파괴자라고 규정하고 바이든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The cost of the Biden shutdown would be measured in increased drug overdoses, depression, alcohol addiction, suicides, heart attacks, economic devastation, job loss,
Joe Biden's plan is not a solution to the virus, but rather it's a surrender to the virus.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인종차별 폭력 시위를 비난하지 않고 바이든 후보의 어젠다는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자신은 메이드 인 USA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토론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다며 상대 후보를 비하하는 데 집중할 뿐 논쟁은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 thought what he did in the 2016 was disgraceful, stalking Hillary Clinton like that.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서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9월 시작되는 TV 토론에서 정면으로 맞붙게 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코로나19로 영업에 손실을 입은 뉴저지 식당 업주들에게 3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이창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27일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영업이 금지되면서 손실을 입은 뉴저지 식당 업주들에게 총 3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이번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실내 식사 금지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식당 업주에게 지원금이 고루 배분돼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이 법이 이루어지게 되면 업주당 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 등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영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저지 한인 식당 업주들 사이에 안전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야외 식당을 오픈한 브런치 레스토랑인 블러썸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식당 주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3월에 일시적으로 식당 문을 닫았지만 7월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서 사후적 거리 두기를 바탕으로 야외에서도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게 이글루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헌입니다.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주는 LED 주행 등 터치 방식으로 손쉽게 작동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살짝 밀어넣기만 해도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충전되는 도킹 시스템,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형 세단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편의사양입니다. 대형 고급 세단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 같은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은 한국차 브랜드만의 전략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일본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 장비를 도입해 시장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중형 세단 판매에 집중했던 한국차 브랜드는 시장성의 한계를 느끼고 그간 SUV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차 브랜드 모델이 2020년 올해의 SUV에 선정되는 등 높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중형 세단 시장을 되돌아볼 시점이 온 겁니다. 사실 SUV와 크로스오버 밀기에는 아직까지 모델 라인업과 어떤 그런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드사이즈, 특히 미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보이고 있는 미드사이즈 시장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중형 세단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신규 투자와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에 새롭게 출시한 기아자동차의 2021년형 K5는 기존보다 넓어지고 낮아진 신규 플랫폼을 적용해 무게중심을 낮췄습니다. 그 결과 코너링 성능이 향상됐고 고성능 터보 엔진을 장착해 주행 성능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차 브랜드가 미국 중형 세단 시장 탈환을 위해 다양한 신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형 세단 역시 SUV 시장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